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제가 이 마이크를 켰거든요. 켰는데 클릭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거 참 한참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네요. 야, 일껏 지금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아유 참. 아유, 속상하다. 예, 마이크 이제 켰습니다. 진짜. 참, 미쳐버리겠어. 예,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예.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 짜증나. 마이크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자, 2906님께서는 이렇게 채팅을 활성화시키시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개그맨으로 전업하라는 분도 계시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짱, 네, 참, 자주 있는 일이죠. 덕분에 동시 시청자 수가 700명이나 빠졌네요. 아이고. 예. 아찔하네. 예. 자, 마이크 수계, 그래도 웃습니다. 제이모션님께서, 조이대를 잡아야 다 해결된다라고 하셨네요. 미루나무님께서, 시청자들은 즐거우니 괜찮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예. 자, 지금 시각 12시 11분입니다. 그러면, 얘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자, 제가 준비한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검사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검사들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인가요? 검사들이 갑자기 법정을 박차고 나갔다. 이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검사들이 법정을 박차고 나갔다.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더니 지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나가버렸다. 이른바 집단 퇴정 사건입니다. 이 집단 퇴정 사건은요,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번 국정감사 시간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연어회 파티, 술 파티가 있었다. 박상용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다 떠넘기면은 너 봐줄게 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술도 먹이고 연어회니 뭐 이런 거 초밥도 먹이고 뭐 그랬었다 라고 폭로를 한 건데요. 이 폭로가 나오자 검찰은 아마 화들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해버려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한 발언은요, 국회에서의 고발이 없으면 이 사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설령 위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이 사람은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발장을 내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아닙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고발장이 안 왔는데 지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를 한 거예요. 완전 개새끼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화영이 그 폭로가 너무나도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을 어떻게든 간에 보복을 하겠다. 이화영에게 고통을 안겨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판사들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니까 갑자기 난동을 부리고 법정을 나가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나간 검사, 제가 알기로는 4, 5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 검사들이 이제 다 X 됐습니다. 무엇이 됐는지는 따로 얘기할 텐데, 가평자시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뭐가 됐습니다. 그렇게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일인데도 이 당연한 일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게 한편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판사한테 기피 신청을 낸 뒤에 일방적으로 집단 퇴정을 했던 난동 검사들, 그들이 이번에 X됐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시간을 지난 11월 25일로 돌아가 보죠.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된 거예요. 공판 준비기일. 이화영 부지사의 이 위증 혐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죠. 보통 하루 만에 다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루 만에 재판을 다 끝내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자, 이때 필요한 것이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는 공판 준비 기일을 매우 충실하게 가지고, 그리고 딱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샥! 요점만 뽑아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에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하루 만에는 결론이 안 나는 거야. 법원에서는 닷새의 시간을 잡아놓고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건데 닷새 동안이나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고 남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심원들을 정하고 지금 12월 15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검찰이 갑자기 어깃장을 놓습니다. 검찰은 아마 이 국민참여재판이 엄청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없는 곳에서 판사하고 말장난하고 어거지 쓰면은 판사가 대충 들어주는 척하고 피고인 측에게 불리한 선고를 많이 내려왔는데 국민참여재판이 되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뻔히 보기 때문에 억지를 쓰기도 그렇고
이 억지를 판사가 그냥 받아주기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 한다? 예, 이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든 간에 무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검사들이 뭔 짓을 했느냐? 증인을 47명이나 불러댑니다. 증인이 47명이면요. 이거는 닷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못 열게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러자 판사 측에서 증인이 필요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사안을 대폭 축소합니다. 그래서 47명이 아니라 2명 내지 4명 선으로 줄여버려요. 줄이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법정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기피 신청.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증인을 47명씩이나 부르면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고, 검사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으면 판사는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 되는데, 판사가 검사 측을 향해서 야, 시끄럽고 2명만 해 라고 딱 끊어버리니까 우리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 못해! 빡! 걷어차고 나가버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재판 뭐 이런 거 취재도 많이 하고 서초동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검찰 측에서 판사를 향해서 기피 신청 내는 사례가 참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기피 신청을 내고 그 자리에서 발로 법정을 걷어차고 나오는 사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다급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생쇼를 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참 못된 놈들이죠. 이런 걸 뭐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거고요. 근데 이 닷새 동안의 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이 공판 준비기일이 벌써 10회차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준비가 착착착착 끝나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검사들이 깽판을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 거죠. 검찰이 이렇게 깽판을 친 이유는요, 연어 파티가 열린 날, 이 날이 정확하지 않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 한두 달 사이에 개호 교육관들을 전부 다 불러와야 된다. 그 숫자가 몇 명이다? 47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연어회 파티가 열린 날을 특정했어요. 5월 17일이라고 분명히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여전히 특정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씁니다. 눈앞에서 특정을 시켰는데도 검찰은 어거지를 써요.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 47명이 다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날짜가 특정이 안 돼서 한 달치 증인을 다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날짜를 특정해 주니까 특정된 거는 모른 척을 하고 그냥 47명 무조건 해달라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오늘 이 사태의 시작인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말장난하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배심원이 없는 자리에서는 검사가 막 어거지를 써. 택도 아닌, 왜곡도 아니고 뭐야 이거. 좀 한동훈이가 말하는 거 아시죠? 그 억지 쓰는 거, 싫으면 시집가 뭐 이런 거, 요런 거를 계속 떠버려요. 그래서 자기들 검찰 말이 막 옳다고 막 우깁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싫으면 시집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거를 판사가 받아준다니까. 검사하고 판사가 있으면 판사가
슬그머니 검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요, 그런 판사와 검사의 짬짬이가 없어집니다. 검사가 어거지를 쓰더라도 판사가 그 어거지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설령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한테는 매우 불리한 그런 재판 제도인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국민참여재판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였고,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기피 신청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하는 이런 해괴한 짓거리를 벌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계획된 국민참여재판 날은 15일입니다. 이에 맞춰서 공판준비기일이 착착 진행이 됐고요. 공판준비기일은 10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재판이 불리해진다는 거 검찰도 느꼈을 겁니다. 차곡차곡 나오는 증거들, 검찰로서는 도저히 반박 불가인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깃장을 놓은 것이 이화영이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연어 파티 날짜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해소가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해. 깽판을 부리고 나가버린 거죠. 검찰은 지금 되게 다급할 거예요. 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살아나게 되면 검찰은 그날로 죽는 날입니다. 박상용 검사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연호 파티, 술 파티를 벌려가지고 피고인들을 회유 협박해서 자신이 원하는 조작된 진술을 법정에서 떠버리게 한 거. 이거는요, 양아치죠. 검사가 아니죠. 우리는 보통 지금 정치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정치검사라는 표현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검사가 아니고 얘들은 뭐다? 예, 양아치예요, 양아치. 검사 양아치야. 어떻게 법조인이란 자가,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란 자가 진술을 조작을 합니까? 자, 네가 거짓말로 진술해주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화영한테 가가지고 연호 파티, 술 파티를 벌여주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서 뭐 이재명한테 다 넘겨. 그러면 넌 풀어줄게. 이재명한테 넘겨. 이재명한테 넘겨. 요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이걸 딱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국회에 나가서 검사들의 이런 만행을 폭로합니다. 그래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어?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 이화영이 무죄 판결을 받고 떳떳이 결이 나오게 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지. 박상용 이런 애들 감옥 가야지. 그러니 검찰은 죽으나 사나 이 사건에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가지고 적어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는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판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거예요. 이 기피 신청을 내면은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몇 년씩이나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재판 받아봤자 질 게 뻔하고, 재판 지게 되면은 이화영이 석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아작이 나는 거야. 검찰은 이제 대놓고 조작을 벌이는 과거 일제시대 그 순사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막아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기피 신청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석 달, 길게는 몇 년씩 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이화영 재판을 안 열 수도 있었던 거야. 검찰은 이거를 노리고 기피 신청을 낸 거예요. 사실 뭐 다른 뭐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아마 검찰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은 조희대가 못 이기는 척 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이대도 지들 편이잖아. 검찰이 죽으면은 조이대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조이대는 어떻게 한다? 아무래도 검찰 편을 들어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검사들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목표점을 가지고 이 재판을 깽판 친 겁니다. 어쩌다 보니 욱하는 성격의 재판이 이렇게 파행으로 혼란스러워졌다가 아니죠. 고의적이었죠.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황을 노렸던 거죠. 참 검사들이 그런데 검사들의 이런 기도는 당장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주 만에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피 신청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억지 쓰지 마라. 라는 취지의 판결문도 내립니다. 기사를 좀 읽어볼까요?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라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괜히 불안해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검찰이 재판부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완전 니들 뇌피셜이잖아. 니들이 마치 불안장애 느끼는 병신 새끼들처럼 택도 아닌 어거지를 가지고 지금 불안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 검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한다 라고 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검찰이겠죠. 검찰은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데, 더 끌고 싶었는데 1심 법원이 2주 만에 결론을 내려버렸던 겁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참여재판 12월 15일 날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국민참여재판 내년 2, 3월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무튼 검사들의 바람, 검사들의 계산은 첫 번째 단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검찰이 재항고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3심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옛날 같으면은 검찰이 정말 당연히 항고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이 항고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와서 첫 번째 지시를 내리는데 뭐였습니까?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검사들 감찰해서 징계하라는 거였죠. 대통령이 직접 징계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법정을 박차고 나온 그 난동 검사들, 이 난동 검사들은 조만간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순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 항명을 한 그 소수의 검사들, 이들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항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고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끝나도록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법원 구조는요, 다른 데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폐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급해드리니까 1심에서 확 끝내버려야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검찰 단계에서 항고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기차로님께서 이문정도 가제는 개편이라는 게 인정됐다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좀 더 지금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이 큽니다.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다는 그 마약, 세관 마약 밀수 사건,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그 마약 100kg이잖아요. 100kg은요, 역대 대한민국에 수입된 마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진짜 몇 날 며칠을, 우리나라 뽕쟁이들이 몇 날 며칠을 쓸 양이에요. 근데 그런 양을 외국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몸에 칭칭 담고 통과한다? 그런 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검색대 지나갈 때 다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었는지 세관에 들키지 않고 그 마약 사범들이 빠져나갑니다. 세관에 들키지 않고. 이거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 아닙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거잖아. 너무 뻔한 거잖아. 그런데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세관 직원의 가담은 없었다라는 수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문정 검사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참. 자, 기차로님께서 이문정이 특별사건 수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휘둘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어느 나쁜 놈이 이문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문정이 왜 특별수사 경력이 없어요? 이문정 특별수사 했었어요. 원래요, 이문정이 소위 말하는 정치검사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잘 알려진 검사였어요. 특수부 검사의 한 사람이었어. 이문정이 왜 특수부 수사를 안 해봤다 그래요? 그거는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 검사들의 이런 난동은 이제 진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아마 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서 항고를 원래대로라면은 할 것이 분명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검찰 수뇌부에서 항고하는 걸 허용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마 결국 1차 첫 번째 그 재판에서, 기피 신청 재판에서 아마 나온 결론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